안녕하세요, 하마입니다. 오늘은 완전히 속삭이는 목소리는 아니고 약간 진성 반으로, 이거는 사실 ASMR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오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롤의 최고의 권위 있는 경기라고 해야 할까요? 롤드컵 결승이 있었는데, 제가 ASMR 영상에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롤 경기를 굉장히 챙겨보는 사람이고, 특히 T1이라는 팀, 그리고 페이커 선수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너무 속상하고 지금 잠이 안 와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자려고 찍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편집 안 하고 바로 올릴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유튜브는 우리 하동이들이랑 같이 쓰는 공간인데, 이 영상은 그냥 정말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저만의 기록을 위한 영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한 며칠 지나고 뭐 삭제할 수도 있긴 한데, 글쎄, 그냥 내년에 롤드컵에 T1이 진출한다면, 우승한다면 올해 찍었던 이 영상을 제가 다시 보면서 작년에 이랬었지 라는 생각도 좀 할 수 있고, 그냥 지금의 제 감정을 좀 말로 설명을 하거나 털어내지 않으면 제가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진짜 일개 팬인 제가 이렇게 아쉬운데 선수들은 얼마나 아쉽겠어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일단 잠 안 오는 T1 팬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얼마나 계실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롤을 안 보시거나 T1의 팬이 아니시거나 하는 우리 하동이들이 보면 제가 오늘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냥 정말 철저히 저를 위해 찍는 영상이니까 이거 하나만큼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저 자신이 되게 과몰입형 인간인 걸 알아요. 뭐든 되게 과몰입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몰입을 안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에너지를 엄청 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제가 스포츠 이런 것도 보면은 너무 몰입을 하고, 영화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잠깐 딴 얘기인데, 이거는 아기를 지금 재우고 왔는데 아기가 흘린 침입니다.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스포츠 같은 걸 안 좋아하려고 해요. 왜냐면 몰입을 많이 하면 제가 힘드니까. 근데 어쩌다가 이 롤이라는 걸 보게 돼가지고, 와, 저는 제가 30 훨씬 넘어가지고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어요. 딱 T1이 지는 순간에는 저는 그냥 껐거든요. 경기를 껐어요. 그 맨 마지막에 넥서스가 부서지기 전에는 진짜 못 보겠는 거예요. 못 보겠어서 껐는데, 끄고 나서 저 울었거든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아쉽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그냥 뭐랄까, 이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오만 가지 감정이 들면서, 거의 뛴 선수도 아닌데 제가 눈물이 울컥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신랑이랑 같이 보니까 신랑도 엄청 아쉬워하는데, 제가 너무 슬퍼하니까 신랑이 오히려 저를 달래주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이제 마침 아기가 낮잠 잘 시간이랑 겹쳐서 같이 그냥 누웠어요. 그냥 자려고, 좀 잊어버리고 자려고. 누워가지고 좀 자고 일어나서,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신랑이랑 맛있는 거 시켜 먹자. 그래서 우리 둘이서 족발을 시켜서 먹고 그리고도 좀 답답해서 그럼 산책을 좀 나가자. 그래서 밤에 아기를 데리고 산책을 한 바퀴 돌고 들어와서 이제 아기 재우고 저는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냥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쉽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넥서스 깨진 거를 안 보고 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초에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서 선수들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런 반응? 그런 게 짤로 올라오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또 눈물이 또 쏟아지는 거죠. 저는 캐리아가 그냥 선수를 뺄게요. 편하게 말할게요. 캐리아 우는 거 보고 저도 같이 무너진 느낌? 멘탈을 잘 잡아야 될 텐데. 저 진짜 저거 번아웃이 안 와야 될 텐데. 그런 걱정되면서.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페이커 팬이니까 17년에 페이커가 준우승하고 울었잖아요. 근데 캐리아한테 그 모습 보이면서 근데 페이커를 봤는데 페이커는 옆에 동생들 한번 쳐다보고 울 것 같은 얼굴인데 안 울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데 또 팬 입장에서 마음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 또 말하면서 왜 또 울려고 하죠? 저 진짜 과몰입이에요, 과몰입. 이게 준우승이라는 게 되게 잘한 거잖아요, 사실. 엄청 잘한 거고. 근데 준우승이 가장 아쉬운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올림픽이나 이런 것처럼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으면 그래도 은메달, 동메달도 다 커리어의 일부가 되는데 뭔가 우승이 아닌 거는 뭐랄까요, 좀 그 갭이 엄청 큰 것 같아요. 물론 금메달, 은메달의 그런 갭도 크지만 이 롤드컵 우승이 아닌 것은 우승과 준우승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진짜 너무 아쉽고 그리고 진짜 다 온 것 같았는데 올해가 진짜 너무나 기회였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아쉽고 그러면서 이제 막 여기저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쉬운 것들이 한없이 생각나면서 이제 뱀피까지 가는 거죠. 아트를 왜 풀었을까? 도대체 아트를 왜 풀었을까? 4세트에서 그렇게 당했는데 베날만도한테 왜 풀었을까? 오제가 제우스가 폼이 좀 사실은 알고 있었죠. 우리 T1 팬분들 다 아셨을 거야. 8강부터 싶었다가 4강에서 좀 조금 흔들리나? 하다가 이제 결승에서 사실 터진 거죠. 그때 또 제우스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1년 내내 정말 팀의 상수로 다 해줬는데 정말 제우스가 사실상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1년 차에 이렇게 잘할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하고 더샤이를 부르짖을 때 너무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이거를 못했다고 제우스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제우스한테 미안한 거죠. 근데 저는 정말 킹겐한테 제우스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아마 많이들 예상을 못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구마유시 캐리아는 진짜로 서머 때 이제 흔들리던 거 다 극복하고 이제 바텀 캐리 엄청나게 해줬는데도 졌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상태에서 번아웃이 많이 오거든요. 내가 잘했는데 졌어. 그러면 흔히 이제 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된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졌네. 내가 틀렸나? 이렇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했는데 DRX가 확실히 뱀픽적으로도 앞섰고 이제 플레이적으로도 좀 안정이 돼 있었던 게 느껴졌고 사실 저는 1세트 보고는 이길 줄 알았어요. T1이 너무 무난하게 3대0으로 그래서 걱정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1세트 너무 압도적으로 이겨서 T1이 이기겠구나 그리고 마음 편하게 있었는데 2세트 때 약간 이상한 거예요. 기분이 이겼어야 되는 경기 같은데 졌어요. 그러면서 DRX랑 젠지 2세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랑 뭔가 비슷한 그 기시감이 들면서 이상하다. 그냥 단순히 한 세트를 진 것 같지가 않고 이거는 이겼어야 되는데 이걸 졌다. 이거 굉장히 이상하다. T1 경기력도 그렇고 DRX 경기력도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3세트는 사실 이겼잖아요. 바론을 2번 스틸에서 이겼는데 저는 3세트 이기고 나서
솔직히 어느 정도 마음을 조금 내려놓은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긴 이겼는데 이렇게 5세트까지 가서 T1이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게 한 게 3세트였어요. 그래서 3세트 때는 이겼지만 와, 이거는 DRX가 이겨도 하나 이상 할 거 없는 경기력이었고, 그래서 불안했다가 4세트 때 이제 확신을 했죠. 아, 안 되겠다. 오늘은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겠다. 1세트에 T1이 압도적으로 이긴 것처럼 4세트에 DRX가 너무 압도적으로 T1을 이긴 거죠. 그때 4세트에 T1은 이제 보여요. 그 조급한 게. 그리고 세트도 계속 기대를 했죠. 근데 이제 바로는 스틸을 했잖아요. 하고서 그래도 희망을 가지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게 어떻게 계속 뭔가 뭐 오니자 실력인 거죠. 사실 강타 싸움이나 이런 오브젝트 싸움은. 근데 그런 게 잘 T1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굴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졌다는 거는 사실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DRX가 잘했어요. DRX가 너무 잘했고 준비도 잘해왔고, T1이 진짜 정말 망할 라인전 주도권, 바텀 라인전 주도권에 몰입해 있을 때 안 싸워주겠다잖아요. DRX는. 그래, 라인전 단계만 지나면 괜찮으니까. 근데 그걸 진짜 잘 넘겼고, 그리고 탑에서 킹겐이 말도 안 되게 잘했고, 그런 게 겹치면서 이기기가 어려워졌죠. 이길 수 없는 확률이 점점 높아졌고, T1 입장에서는 그냥 너무 아쉬운 게, 그냥 저는 해설들의 입에서 난이도가 높은 조합이란 말이 나오는 게 너무 싫어요. 난이도가 높다는 게 사실 뱀픽이 망했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난이도가 높다는 소리잖아요. 저는 4세트 땐가 아트랑 마호가이를 했었던 것 같은데, DRX가 거기서 다 돌진을 하는 챔피언을 뽑아가지고 그때부터 망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뱀픽 망했다. 그리고 5세트 때도 카르마가 그 전판 카르마는 죄가 없죠. 아무튼 근데 그러면 차라리 캐트를 뽑고, 구마가 폼이 좋았으니까 바로 주지 말고, 그리고 어제 폼을 봐서 제우스 폼을 이제 감코진들이 판단했을 때 그웬 같은 거 주지 말고 똑같이 걸어 잠그는 그런 탱템을 줘서 좀 탑 쪽에서는 최대한 걸어 잠글 수 있게끔만 해줬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저는 T1을 보면서 항상 아쉬운 게 뱀픽이 뭔가 유연하지 못해요. 뭔가 정해온 컨셉이 있으면 아니야, 우리가 잘하면 이겨. 이거는 뱀픽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플레이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뱀픽은 문제 없어.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은 게 너무 불만이거든요. 아마 T1 팬분들 많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전판에 아트가 나와서 그렇게 활약을 했으면 아트는 안 주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우스가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솔직히 그 생각도 한 것 같아요. 이번 판 킹겐 아트는 약간 다리가 맞아서 그런 거야. 그냥 그렇게 한 판 잘한 거야 라고 좀 오만한 판단을 한 것은 아닌가. 아니면 당연히 밴을 했어야 되거든요. 밴을 했어야 되는데 밴을 안 했고, 결과 뭐 처참하게 졌죠 뭐. 그래도 그나마 DRX가 우승을 해서 좀 엄청 슬프지만 100만큼 슬플 거 한 90 정도 슬프다고 해야 할까요? DRX 선수들이 되게 호감이에요. 표식도 그렇고 데프트도 그렇고, 전 베릴도 좋아하고 킹겐 제카도 사실 잘은 몰라요, 그 선수들은. 그래도 뭐 다들 되게 끈끈한 것 같고 되게 좋아요. 선수들이 좋아서 저 선수들끼리도 좋아 보이고 유쾌하고 그래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데프트도 굉장히 진짜 오래된 선수잖아요. 저는 그런 올드 프로 게이머들이 잘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그래, 데프트도 이제 우승할 때 됐지. 실력에 비해서 월즈가 없는 게 이상한 선수잖아요, 사실. 그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잘하는데. 그래서 그래, 데프트 성불도
빌어줄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안 되나 봐요. 그냥 페이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다 무너졌어요. 그렇게 양쪽 동생들을 살피면서 안 울고 이렇게 참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냥 마음이 와라라라 무너졌죠. 완전히 무너졌어요. 너무 슬펐어요. 너무너무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유튜브에도 그 기능 있잖아요. 근데 아직 제가 그거를 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남기는데 그냥 너무 슬퍼서 남겨요. 그리고 내년에는 제가 이 영상을 웃으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은 또 잘해요. 애들이 다 잘하잖아요. 제우스 올해 주전이에요. 04년생이죠. 그리고 오노 구모 시케리아도 다 02년생이에요. 엄청 어리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주전한 지가 21년? 20년에는 제대로 하질 않았고 21년도 솔직히 주전을 제대로 안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주전을 제대로 맡아서 한 게 올해가 처음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21년 말부터라고 쳐도. 근데 사실 04년생, 02년생 선수들이 롤드컵 준우승했다. 1년 만에?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게 좌절하거나 슬퍼할 만한 일이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쉽겠죠. 물론 선수들 입장에서는 아쉽겠지만 아직 가능성이 너무 많고 시간이 많고 그리고 1년째 맞춘 주전인데 롤드컵 준우승? 스프링 전승 우승? 엄청난 거죠. 엄청난데 저는 아무래도 페이커 팬이다 보니까 페이커 선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저는 여전히 페이커가 최상급의 선수라고 생각해요. 이번 월드에서 보여준 플레이도 그렇고 근데 그래도 그냥 아무래도 한 해 한 해 가는 게 04, 02년생 선수들이랑은 다르죠. 페이커는 벌써 96년생이고 계속 한 해 한 해가 너무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이번 연도가 진짜 절호의 기회였던 것 같은데 이걸 놓친 게 너무 아쉽고 월드 우승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게 넘어야 될 산이 한두 개가 아니고 메타도 잘 맞아야 되죠. 그리고 선수들 폼도 그때 딱 맞춰서 올라와야 되죠. 그리고 사실은 운도 따라야 되고 컨디션도 좋아야 돼요. 이 모든 게 합쳐졌을 때 그리고 하늘의 운까지 모든 진짜 우주의 기운이 모여야 월드 우승을 하는데 이런 기회가 또 올까? 와 그냥 말이 월드 우승이지 그걸 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걸 올해 또 겪다 보니까 내년이라고 괜찮을까? 사실 LPL의 징동도 충분히 우승 후보였는데 떨어졌잖아요. 그 젠지 마찬가지예요. 서머 때 그렇게 압도적으로 리그를 씹어 먹었는데 롤드컵 와서 4강에서 떨어졌잖아요. 알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서머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한 1시드들도 올라와서 4강에서 떨어지는 게 롤드컵인데 애들이 폼이 좋다고 한들 이게 그 모든 운이 맞아 떨어져서 월드 우승할 확률이 과연 높을까? 내년에는 가능할까? 운 없이 8강, 4강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막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1년이니까 내년 한 번 정도 더 합을 맞춰서 진짜 좋은 성적 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기대도 하고 이거 뭐지? 끝나고 구마유시가 인스타 라이브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자기 이제 내년에 그랜드슬램 하겠다고 아이고 왜 이렇게 찌질거리지? 솔직히 못할 것 같지 않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참 든든하기도 하면서 또 한 번 그런 표현 있죠. 대가리가 깨진다고 대가리 스피난다고 막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냥 무지성 응원해야죠. 어쩔 수 없죠 뭐. 저는 페이커가 은퇴할 때까지는 계속 응원하겠죠 당연히. 안 할 이유가 없는 선수니까. 월드 4회 우승을 너무 보고 싶었는데 못 봐서 너무 아쉽고 데프트 우승을 축하하고
그런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 드네요. 아휴, 진짜 월주숙 이렇게 험난하고 어려운 길일 줄 몰랐어요. 전 오늘 웃으면서 제가 막 또 롤에 대해서 신나서 영상을 찍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몰랐어요. 이럴 줄 몰랐어요. 정말로 너무 속상하고, 진짜 방에서 본 제가 이런데 선수들은 어떨까. 좀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훌훌 털고 또 다음 시즌 잘 준비해가지고 또 기회 있으니까, 아직 젊잖아요. 어리잖아요. 기회를 잘 잡았으면 좋겠고, 페이커도 마찬가지로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팬으로서 그냥 그거 하나 바래요. 준우승도 충분히 잘한 거니까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담아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할수록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죠. 참 그게 신기하죠. 스프링 전수 우승할 때 서머에 솔직히 MSI 우승 못할 줄 몰랐거든요. 그때 그리고 서머에 바텀 듀오 폼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또 롤드컵에서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이게 선수들 폼이 1년 가기도 힘들다는 말이 이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즌마다 달까, 스프링 때 다르고 서머 때 달라요. 그리고 서머 때 다르고 롤드컵 때 다르고, 롤드컵도 8강 때 다르고 4강 때 다른 거예요. 그 폼을 유지한다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고, 그 엄청난 일을 또 1년간 잘 할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메타도 잘 따라줘야 되고.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년에 잘했으면 싶다가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싶다가도, 아무튼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리고 뱀픽은 사실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T1은 뱀픽은 수정할 게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오피챔은 괜히 오피챔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그리고 당했으면 밴을 해야죠. 잘못된 것 같으면 준비해온 게 있어도 수정을 해야죠. 그런 거 수정해주는 게 감코진 역할인데, 그런 게 좀 더 현장에서 유연하게 좀 피드백이 돼서 뱀픽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인게임적으로는 T1이 신나다가 넘어지는 거는 뭐 모두가 알다시피 약간 T1의 고질병이랄까요. 신내다가 넘어지는 거, 그거는 많이 줄여야죠. 그런 거 줄여야죠. 그런 걸로 역전당한 경우 많으니까 그런 거 줄여야 되고, 그리고 저는 진짜로 뱀픽적으로도 난이도 있는 조합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거 있잖아요. 이니시 많고 후반에 세고 그런 거 너무 라인전에만 막 그렇게 몰입하지 말고, 한타도 잘하면서 왜 그렇게 앞라인도 없고 이니시도 없고 딜도 약하고 아주 그냥 한 번 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조합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 게 좀 더 고치진 보강이 돼서 조금 더 뱀픽이 유연하고 좀 그렇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는 사실 롤을 본 거는 오래되지 않았어요. 저 그 드물다는 20년 유입이거든요. 제가 7일의 전사, 사실 20년에는 제대로 롤을 잘 볼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제대로 보지도 않았고, 사실상 21년부터가 제대로 본 거란 말이에요. 얼마 안 됐죠.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신랑 볼 때 옆에서 그냥 이렇게 그림 보듯이 본 거였고, 20년에 조금 이제 보다가 완전 21년에는 이제 진짜 제대로 좀 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20년부터 좀 볼 줄 알아가지고. 그래서 얼마 안 됐는데 그 드물다는 21 유입이 접니다. 슬픈 암흑기를 겪었던 T1을 봤던 사람이고요. 작년에 롤드컵 때 다문한테 4강에서 졌을 때도
엄청 슬펐거든요. 근데 엄청 슬펐는데 그거 뭐냐면 질 거라고 생각을 사실 했죠. 역배였으니까 우리가. 언더독의 입장이었으니까. 그리고 올해 서머에 젠지한테 사실 진 것도 역배였으니까. 그리고 MSI RNG한테 진 것도 사실 RNG가 비겁한 수를 쓰기도 했고 경기력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 근데 롤드컵은 사실 이길 줄 알았어요. 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정말 전 정말 오늘 가벼운 마음으로 사실 일어났거든요. 약간의 불안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설마 4강 폼이 그렇게 좋았는데 에이 설마 시즌 내내 한 번을 진 적이 없는데 롤드컵에서 결승전에서 진다고? 말도 안 돼. 뭐 불안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길 거라는 마음이 훨씬 컸죠. 근데 질 줄 몰라서 또 더 슬프기도 하고요. 그냥 자꾸 애들 그 표정이 생각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연기하라고 그러니까 연기자들한테 줘도 그거 못할 거예요. 그 표정을 딱 보면 이렇게 딱 이렇게 게임이 끝났을 때 구마요시나 캐리안 너무 펑펑 울어가지고 구마요시나 페이커 표정을 보면 진짜 5만 가지 생각이 다 얼굴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쉬운 것도 그렇고 후회도 그렇고 미련도 그렇고 그냥 허탈함 같은 것도 보이고 막 진짜 5만 가지 감정이 다 보이는데 그거가 제 눈에 보이니까 너무 안타깝고 진짜 선수들 너무 고생했다는 생각 들면서 너무 속상하고 그랬죠. 뭐 저 녹두리를 혼자서 이렇게 많이 하네요. 편집 없이 올라갈 거라 중간중간 뭐 말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겹치는 말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냥 들어주세요. 전 뭐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그냥 속상해서 주절주절 해봤습니다. 내년에 더 잘하겠죠? 이제 스토브 때 또 스토브가 꿀잼이잖아요. 근데 이번엔 사실 T1 애들은 스토브 할 건 없으니까 그냥 페이커만 재계약만 해주면 뭐 스토브는 팝콘각이죠. 팝콘각.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이제 응원해야죠. 뭐 무지성 응원입니다. 내년에 진짜 제발 페이커 4회 우승을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이렇게 슬프고 속상한데도 이거 롤에 되게 고마운 게 저는 제가 정말 이 나이에 이렇게 좋아하고 몰입하고 여전히 이런 걸 보고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게 해준 게 너무 고마워요. 감정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메말라요. 뭘 봐도 크게 감흥도 없고 막 너무 좋은 거 싫은 것도 별로 없고 근데 이 게임 승부의 세계가 사람을 엄청 흥분시키고 엄청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좌절도 시키고 환희를 느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걸 알게 해준 게 너무 좋고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좋긴 좋아요. 물론 오늘은 너무 슬프지만 이겼다면 너무 기뻤겠죠. 또 반대로 DRX 팬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래도 진짜 잘했다고 선수들이 이 방송을 볼 일이 없을 거라는 걸 저도 알지만 그래도 너무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고 사실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되고 이거는 본인 스스로 극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 알잖아요. 인생의 좌절을 겪었을 때 아무도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위로가 될 수가 없고 위로의 말도 위로의 말 같지가 않거든요. 잠깐은 같이 있거나 위로를 받으면은 조금 마음이 나아질 수는 있지만 결국에 혼자 자야 되고 혼자 일어나야 되고 혼자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런 내 생활들을 하면서 생각나는 그런 마음들은 나 스스로 잡는 수밖에 없거든요. 나 스스로 멘탈을 잡아야 돼요. 되게 가혹한 말이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부디 본인들의 멘탈을 잘 잡고 내년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면서 솔직히 뭐 1시간, 2시간도 주절거릴 수 있지만 이게 쌍방으로 소통이 되면 제가 훨씬 더 말을 많이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서 오늘은 ASMR처럼 완전 속삭이는 목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한 거를 여러분이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잠 못 이루시는 T1 팬분들, 내일 월요일이니까 현생을 또 우린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마음이 무거우셔도 주무십시다. 우리도 잘 자고 아무튼 이제 스토브 재밌게 보고 이제 스프링 시즌부터 또 열심히 응원을 해야죠. 우리는 할 수 있을 거예요. T1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믿어야지 어떡할 거예요. 내 선수인데, 우리 선수들인데.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그래서 DRX 팬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그래도 뭐 LCK가 우승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주무세요. 전 이거 그냥 바로 업로드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